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들었던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공부를 돌아보고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부동산 강의를 들을까 말까 하는 고민이 해결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우선 제 명의의 첫 부동산을 산 것은 2013년입니다. 첫 부동산을 매입하고 진짜 다달이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보고 나는 그동안 처럼 살았구나, 완전 삽질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인데요, 한 달에 1,000만원 순이익을 만들려면 정말 엄청나게 일해야 합니다. 제가 잘 될 때는 한 달 순이익이 1,500만원일 때도 있었고, 코로나 때 한 달에 마이너스 600만원일 때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는 계속 적자였어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자,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삶보다는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자라고 생각하고 자영업자가 되었어요. 쉬는 날은 더 적어지고 노동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손님들에게 욕도 먹고 술 취한 사람들에게 반말도 들어야 하죠. 때론 멱살도 잡힙니다. 나를 서포트해주는 직원, 알바는 어떻습니까? 불만이 쌓이면 그만두고 나가죠. 고스란히 빈자리를 사장이 채워서 2배, 3배로 일해야 합니다. 아무튼 한 달에 1,000만원을 벌려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부동산으로 한 달에 1,000만원씩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부자들은 그동안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라는 현타가 왔어요. 물론 반대로 한 달에 1,000만원씩 떨어지면 1,000만원씩 날리는 엄청난 공포도 있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을 둘 다 경험해보니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입찰하고 폐차를 하면서 부동산 경매로 싸게 사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한동안 부동산을 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으면 이직할 수 있습니까? 싱글일 때나 가능한 거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면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득이 제로가 되니까요. 세계 노예지수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7개국에서 437만 명의 인구가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어요. 현재 저축하고 있는 돈으로는 앞으로 미래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살 수 없었어요. 다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낙찰을 한 건이라도 받아보고 경험해보자. 그때 시중에 있는 부동산 경매책 5권 정도 보고 입찰까지 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책을 봤는데도 실제 입찰까지는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세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입니다. 권리 분석은 5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데도 뭔가 불안한 것은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예요. 아무튼 그 당시 저는 물건 검색의 주요 포인트는 실투자금을 최소화해서 월세 100만원을 만든다였습니다. 실제로 좋은 입지의 빌라에는 수십 명씩 들어갔지만 안 좋은 입지의 빌라는 입찰 인원이 현저히 적었어요. 누수에 취약한 탑층 빌라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2017년에 탑층 빌라를 첫 낙찰 받았어요. 실투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내 집이 생겼으며 대출이자를 내고 현금 흐름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목표로 앞으로의 방향을 뚜렷하게 잡았습니다. 그 뒤 수많은 부동산 강의들을 수강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제가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노동으로만 벌었던 돈이 돈을 벌 수 있게 돈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돈이 돈을 벌어주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내가 일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인간을 분리할 수 있었고, 저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노예의 삶에서 탈피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수많은 강사들의 투자 사례를 간접 경험하고 같이 스터디한 사람들의 투자 사례를 생생하게 접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떻게 임장을 다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아마 과거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오랫동안 빌라에 살면서 아파트의 삶은 경험해보지 못했죠. 관리비 없는 빌라에 살면서 비싼 관리비를 내고 사는 아파트 자체가 저한테는 사치였습니다. 빌라에만 살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에 임차인으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왜 아파트로 안 가시고 저희 집을 선택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임차인분은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다음에 아파트도 꼭 살아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어요.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소유하기 전에는 부동산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살 수 있는 게 부동산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강의를 들으러 다녔었고 낙찰을 받고 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블로그에 1일 1포스팅을 하면서 목표를 매일매일 다짐했어요. 지출을 통제하고 목표를 세분화하고 1년에 한 권도 보지 않던 책을 한 달에 여러 권을 보면서 목표를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쪼개서 실행했습니다. 100일 동안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담배도 끊었고 술도 잘 마시지 않았어요. 돈을 쓰지 않으려고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아차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집을 보면서 저 중에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빌기도 했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수많은 집들을 보면서 왜 내 집 하나 없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왔다 갔다 한 거리만 따져보면 무슨 김삿갓도 아니고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한 주에 입찰을 3-4번씩 들어갔었고 입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경매 7단계를 모두 한 날도 있었어요. 임장, 입찰, 낙찰, 대출, 명도, 수리, 수익 실현. 제 블로그에 고스란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 6시에 나가서 부동산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신데렐라처럼 다시 자영업자의 삶으로 돌아온 뒤 새벽 5시에 귀가한 적도 있었어요.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목표라는 게 설정되어 있고 경제적 자유라는 희망을 품고 하는 일이라 즐겁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서 IT 개발자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야근으로 24시간 넘게 일한 적도 있었지만 책상에 앉아서 코딩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걸으면서 다니는 임장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다가 다리에서 쥐가 나서 잠을 설치게 되죠. 사용하는 체력의 범위가 좀 달랐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같이 강의를 듣던 사람들 중에 20대 초반인데 부동산을 5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10개씩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흔했습니다. 그런 낯선 세계가 신기하기도 했고 막연히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20대인데 다가구 주택을 풀피로 매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꼭 돈이 있어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냥 혼자서 책만 보고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유료 강의 들었던 비용도 수익이 나오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이게 수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럼 잃은 거는 뭘까요? 제가 잃은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 당시 폐차를 하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나만의 페널티가 있었어요. 낙찰을 받았어도 낙찰받은 물건을 방문해서 점유자를 만나야 했고 못 만나면 포스트잇에 연락처 남겨놓고 다음 입찰 물건들 임장을 갔습니다. 저녁에 출근도 해야 했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야 했어요. 끼니는 차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으로 그냥 때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은 삶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명도, 누수, 집수리 문제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어요. 졸음운전으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휴게소에서 너무 피곤해서 30분만 자고 올라가야지 눈을 그냥 이렇게 잠깐 감고 떴는데 정말 3시간이 흘러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차단기도 내리지 않고 전기 작업을 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만성 피로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어지러움증도 있었고 팔 수술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모에 엄청 신경 쓰고 다니는 편이라 피어싱, 목걸이, 시계, 팔찌 이런 거 주렁주렁 걸고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요. 옷도 계절마다 항상 트렌드한 옷을 사서 입고 신발도 좋아해서 한 번에 2-3켤레씩 사 신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신발과 다른 코디로 항상 새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았어요. 또 그걸 알아봐주는 것에 대한 자기 만족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내려놓은 지 오래됐어요. 투자를 하면서부터 고독과 악수를 했습니다. 친구도 없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해갔던 것 같아요. 현재는 유료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은 분들도 있고 강의를 들으면서 자극도 받고 싶지만 책으로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전해 듣는 방법 또한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책 리뷰 영상도 그래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도서 리뷰를 하면서 1천만원 부동산 투자,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부가 있었다, 거장의 경매 수첩, 부동산 투자 농사짓듯 하라, 1,000만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 부동산 투자 궁금증 백문백답,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부자 아빠 부동산 수업, 이렇게 도서 리뷰를 하고 도서 이벤트로 책도 드리고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참여를 하시고 30-40%는 메일을 주시지 않아서 기회를 날리십니다. 버린 기회는 또 다른 분들에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느긋하게 여유있게 즐기면서 사는데 저만 너무 열심히 건강과 바꾸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부의 추월 차선을 보면 이익의 배수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정해지고 그것을 매각하는 것 또한 상장하는 걸 통해 부를 이루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역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익의 20배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업종에서 1억 정도의 이익을 만들면 20억 가치의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비슷해요. 1억 정도의 이익을 만들면 몇 배 이상의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인천 월미도에 2층 28평 상가가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감정가 3억 6,800짜리 상가가 3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2,600이었어요. 이 상가는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1억 5,600에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 물건 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시세 파악도 힘들고 관리 사무실이 따로 없었어요. 위층 호텔에서 이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비 확인하려면 낙찰받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얘기해서 대략적인 관리비는 확인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물건은 참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냥 예시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동네 월세가 얼마고 요즘 손님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이 28평 2층 상가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참 다양하겠죠. 옆에 또 공실 상가들을 매입해서 크게 합친다면 가치가 더 올라갈 겁니다. 또 합치지 않더라도 임차를 잘 맞춰서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이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1억 5천에 산 상가를 2억 5천에 팔았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부동산으로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에 8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 물건 검색, 입찰, 수익이 나는 물건을 찾는 임장, 낙찰 받아야 하는 물건 개수, 혼자서는 롱런할 수 없어서 함께 스터디할 사람을 찾는다면 나와 성향이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로 찾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내 얘기를 공감하고 듣던 사람 중에 하면 좋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영상을 만들고 또 블로그, 카페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고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투자 사례를 저장하는 저만의 저장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제 투자 사례를 보고 누군가는 투기꾼이라고 욕을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살아가는 방향이 저처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함도 있어요. 평범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튜브만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중들에게 나를 알리고 책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제가 해야 될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계획하며 살지 않았어요. 내 목표에서 역산해서 만든 계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청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계획들이었죠. 언제까지 마감 기일이 정해져서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들, 그런 일들로 뒤덮여 있는 계획표였습니다. 똑같은 계획이지만 이게 갖고 있는 무게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건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플래너인데요. 매일 해야 하는 것들, 투두 리스트를 보면 내 목표에서 나온 계획들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의 계획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계획이었고, 지금은 저를 위한 계획들입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인간관계도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모았던 것 같아요. 핸드폰에 연락처가 3,000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필요하지 않은 만남도 가져야 되고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쓸데없는 관계에 유지하고 연락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웃으면서 즐겁게 보냈어도 생산적인 자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술자리가 반복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가족, 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만나는 사람 중에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아이들 이름이 채원이랑 이준이인데 채원이랑 이준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 이거 쉬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다이소 가서 사고 싶은 거 하나 사준다고 꼬셔도 절대 먹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호를 바꾸는 것은요, 내 자식도 어려워요. 그런데 자식도 아닌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남이 싫어하는 음식도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이 나인데 그걸 바꾸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었을까요? 정말 시간 낭비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행동이었죠. 듣기 싫은 얘기도 다 받아주면서 실실거리면서 웃으면서 다 들어주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 다 뺏기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일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방법을 강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지금 제가 한 말 같은 건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괜히 가서 조언을 하지 마세요. 분명 이 영상에도 악플이 달릴 건데 사람들은 마음의 자격지심이 상당합니다.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의 화살은 여러분들한테 맞춰지고 여러분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도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공유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욕먹게 되고 저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